네, 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하죠.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밤입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7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지금껏 시장이 계속 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가운데 간밤에는 미국 증시가 반도체 기업들의 이 실적 실망감에 특히 마이크론이었죠. 하락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도 이 여파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특히 오늘 다시 2%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6만 선 깨진 채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CPI 결과는 어떻게 또 나오게 될까요? CPI 이제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는데 시장에서는 8.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그 CPI를 산정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유가죠. 유가가 지금 90불대인데 지난번 110불대에서 7월 달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약 12불 정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평단가가 굉장히 낮아졌죠. 한 달 내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8.7% 이거는 미리 시장에 알려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영이 충분히 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8.2 밑으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많이 안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가가 빠졌다고 할지라도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유가가 110불대 평단가 한 달 동안 유지됐을 때 8.5 정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었고 그 위에 8.1이 나왔어요. 0.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유가가 많이 흔들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9.1 간 다음에 또 유가가 또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많이 내려갈 거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뭐 임금 인상이라든가 뭐 식료품 가격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만약에 미쳤다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유가 하락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맥스를 넣는다면 정말 8.7 미수도 내려올 수도 있다. 유가가 정말 핵심적으로 많이 반영을 했다면 8.6도 볼 수 있다 보지만 정상적이라고 하면 8.7 이상에서 9 사이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8.7 정도 나온다 그러면 시장의 반영은 거의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근원 CPI가 또 5.9에서 6.1로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이 CPI들이 겨루 이렇게 교차되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생각 밖으로 이렇게 많이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사실 실적에 의해서 좀 흔들리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 뭐 어저께 엔비디아가 뭐 실적 전망치 하회를 얘기했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미국 시장은 참 재밌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바로 시장에 반영을 하고요. 실적이 나쁜 기업들이 나오면 시장이 크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군가는 좋은 재료만 바라봤겠죠. 근데 제가 요 근래 미국 시장을 쭉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보면서 악재를 너무 반영 안 하고 호재만 너무 반영하는데 이건 뭐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와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이 실제로 바라봤던 것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감축법으로 해서 시장에 479조를 투입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하원만 남았는데 하원도 아마 통과될 거예요. 이유는 민주당이 집권했잖아요. 공화당이 더 앞선 상원에서 통과되는데 하원이 앞선 민주당이 통과 안 될 일 없잖아요. 통과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숨겨진 이슈 때문에 시장은 호재에 반응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해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회수가 돼요. 유동성이 회수되면 시장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미국 시장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가 지금도 해결 안 됐어요. 지금도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유동성 투입으로 해서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시장을 계속 끌어올린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는 해결이 됐나요? 안 됐어요. 백신 맞아도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계속 변이가 나오면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동성 회수 국면이 유동성 투입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게 숨겨졌던 재료가 시장에서 나온 거고 그게 이번 오픈이 돼서 재료가 소멸된 거였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그 재료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더 이상 못 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숨겨진 재료를 이용한 악재를 외면하고 호재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시장 상황이 아니었느냐라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었다. 또 게다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서 9.1까지 올라오고 더 내려와 봐야 뭐 8.8, 8.7 뭐 이거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2%예요. 그럼 갭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도 정점을 찍고 내려온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연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겠지만 2년물하고 10년물은 지금 역전 상태예요. 경기 진행 가는데 침체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도 약간 꺾인 것 같아? 경기 침체도 좀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야. 그러나 현재 상태로 가게 되면 내년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시장을 끌어올렸다 봅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시장에 우리가 보이지 않던 재료가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한 유동성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 재료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투입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악재들을 외면했던 시장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다 드러난 현재 시장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이제는 시장에서 숨겨진 재료가 없는 상황일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상황이 올까요? 재료는 재료대로 반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이 투입돼서 올라갔던 미국 시장이 유동성 회수 가능성 때문에 회수하는 모습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유동성을 넣어줄 수 있는 재료가 떠서 그거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온 거라고 봐야지 그 다른 외의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거기서 실적들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 재료가 만약에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 실적이 나빴어도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재료가 드러나면서 실적이 시장에 실제로 반영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냐면 이제는 보이는 재료대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는지 봐야 돼요. 특히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그 다음에 내일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태도지수를 봐야 돼요. 이 지수들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10일경에 9.1% 소비자 물가에서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생산자 물가에서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소비자 태도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때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소비자 물가 생산자 소비자 태도지수가 한 방향으로 다 올라갈지 누구나 하나 다를 건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좋게 낙관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차트상으로 보면 이달에 음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저는 여전히 미국식 차트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는 분산이다 100%. 분산인 후에 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게 절대 없다. 반등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숨겨진 재료였던 거. 유동성 투입에 대한 거 479조.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투입한다는 것도 좀 전 사실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돈 때문에 생긴 건데 돈을 또 투입을 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판단한다면 패턴 게임을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제가 얘기했죠.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었기 때문에 이달의 음봉인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달에 음봉일지 아닐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뭐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런 거 보면은 뭐 양봉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 사실이지만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거로 한번 본다면 음봉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상으로 이 음봉, 양봉 요거만 보시면은 이쪽에 빠지시면 안 돼요. 뭘 보셔야 되면 전체 추세를 봐야 돼요. 전체 추세는 여전히 우하향이에요. 전체 추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되겠다. 뭐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윗골이 맞고 좀 밀렸는데 그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 감축법 시장의 상원 통과됐다는 뉴스 나온 다음부터 숨겨진 재료였던 것이 시장 이슈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신다면 나스닥과 같이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목균형표에서는 후행 스팬이 지금 이격이 별로 없어요. 만약 이달에 소폭 밀려버리면 거의 확률적으로는 이 후행 스팬이 안쪽으로 기울게 돼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은 이달의 방향성이
향후 방향성을 완전히 확인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되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요즘 반도체 영향을 받으면 같이 밀리고 있는데 사실은 반도체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하죠.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20일선 깼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급이 전혀 맞지 않다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그 당시에 여기 외국인들이 들었던 물량이 있어요. 그 물량이 약 1,800만 주까지 늘더라고요. 근데 요 4일 동안 나온 게 거의 800만 주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1,000만 주 정도 나온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매도했던 외국인과 지금 이건 평단가가 아직도 여전히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의 흐름을 여전히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참 재미난 거 뭐냐면 삼성전자가 어제도 1.9%가 빠졌었고요. 오늘도 장중하게 2% 정도 빠졌었는데 주가의 영향이 매우 제한돼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근래 외국인들이 한 4조 정도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 4조 정도 중에서 삼성전자에 들어온 게 한 1조 5천억이었고 LG엔솔에 2조가 들어갔고 나머지 종목이 5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LG엔솔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기차 이 종목들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외국인이 4조 정도 들어왔더라도 삼성전자가 한번 꺾이게 되면 지금 사실은 오늘이나 내일 사이 한 번 더 밀어버리면 삼성전자는 이 전저점을 깨버릴 확률이 80%가 넘어가게 돼요. 그럼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전쟁에서 장수가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흐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약 350조 정도 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한 100조,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6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열애시키고 시장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하락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하락이 맞다 하면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다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매도쳤던 외국인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이었던 지난해 55,700원을 바닥으로 인식을 해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쌍바닥을 볼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2,500을 어저께 안착을 했다가 하루 만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근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하고 이 삼성전자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다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급적인 부분이에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그 LG엔솔 같은 종목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요 지수 밑에 지수가 2020년도 8월 이전에 있었어요. 그때 갭상승이 11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갭상승이 지금 4개가 있는 상태예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4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말한다면 이번 우리나라는 갭상승이 지금 15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과거 사례에 2020년도에 주가 폭등할 때도 12개를 두고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갭상승이 굉장히 많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4조로 샀으니까 추세의 반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시황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장의 모습이잖아요. 그 시장 속에서 국내장이 추세의 전환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려고 한다면 이 이슈가 변했냐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시장의 이슈는 다른 거 없어요.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국면이라는 거. 그거라 그런다면 추세가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잡았거나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새로운 유동성을 투입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재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재료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면 지금 이거는 완벽하게 추세 전환으로 인정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싶고요. 그 재료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바운딩. 바운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바운딩은 뭡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 바운딩에도 다시 내려갈 때는 항상 저점을 깹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문 하나 들어왔다가 만약에 이 의문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하락 각도가 굉장히 깊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바운딩의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 상황 살펴봐 주셨는데요. 일단은 오늘 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확인한 이후에 우리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